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안녕하세요, 공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네, 20대에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고 30대에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는 돈도 시간도 많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네,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오늘 희연 씨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용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네. 저희도 망설일 시간에 빨리 여행을 한번 떠나야겠어요.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저희도 지금 당장 떠나볼까요? 자, 렛츠고 캠핑! 저희는 진짜 날씨 운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덩달아.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 개죠? 사계절이죠. 그렇죠. 네. 사계절이죠. 네. 그 중에서 캠핑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지금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을이에요. 계절이 주는 변화를 느끼고 싶을 땐 캠핑을 떠나라고 하죠. 따뜻한 햇살과 청량한 가을바람을 만끽하며 한참을 달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수지까지 보이네요. 앞에는 저수지, 뒤에는 산. 이게 바로 또 이 앞에는 사과. 와, 이거 진짜 사과나무예요? 와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배산 그쵸. 임수에 사과나무까지. 자, 이 사과를 보면 이게 천연 사과. 천연 사과. 그렇죠. 무공의 사과. 무공의 사과요. 그렇죠. 이거 오. 쓱쓱 닦아서, 한 입씩. 오, 빛나. 자연의 맛.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응.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닦아서 먹는 게 제 맛이야. 진짜 맛있다. 여기에 이런 과실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희연 씨가 캠핑뿐이 아니고 네. 즐거운 체험을 할 겁니다, 오늘. 오늘 과실수 찾는 게 저의 목표겠네요. 사과나무 다음에 어떤 게 있을지 기대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40여 종의 유실수와 지천에 피어있는 100가지 종류의 꽃들이 반기는 이곳 캠핑장은 그 규모만 무려 약 2만 5천 평에 달하는데요. 힐링 캠핑의 정석을 느낄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그 외에도 매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캠핑장 앞에 펼쳐진 장찬저수지에서는 산책을 즐기거나 낚시를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캠핑족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희연 씨. 네. 캠핑하면 떠오르는 거? 텐트랑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용품들, 캠핑 용품들. 캠핑 용품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 종류가 너무 많고 가장 거기에서 기본이 되는 게 텐트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텐트를 오늘 희연 씨하고 저하고
펼쳐서 쳐보는 겁니다. 저 오늘 텐트 치는 법 배워볼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치워볼까요? 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여기 뿔대가 있죠? 네. 자, 이게 뿔대예요. 뿔대? 자, 여기 다 접혀 있죠? 네. 이게 스프링식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끼우면서 자, 희연 씨 오. 한번 잡아볼래요? 자동으로 끼워지죠? 오, 네네. 오케이. 자, 아, 이건 쉽네요. 쉽죠? 네. 희연 씨 여기 구멍 있죠? 네. 네, 이 구멍에 이 폴대를 넣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자, 쑥 쑥쑥쑥이요. 들어갑니다. 오, 봐봐요. 쭉쭉쭉쭉쭉쭉. 그렇죠. 그럼 잡아줘야지 얘가 잘 들어가요. 네. 그렇죠? 길을 잘 터주겠습니다. 여기다 끼라고요? 그러죠. 한쪽 면을 먼저 끼워 놓고 네, 그다음에 한쪽 이쪽 면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끼워 와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세웠네. 잘 그래서 세워지네요. 자 이렇게 잡고 이 고리가 네. 끈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끈의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 망치질 할 때도. 네. 이걸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네, 꿀팁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 잘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거. 뼈대를 그렇죠. 튼튼히하고 뼈대를 그 다음 쭉 뼈대를 펴보세요. 오, 자 여기에서 네. 얘와 얘 간격을 팽팽하게 맞춰야 돼요. 더 팽팽하게. 그렇죠. 이 정도면 그 됐나요? 돼요. 오케이. 그 정도? 정도면 됩니다. 아, 이 정도 팽팽하게요. 그죠. 네, 그렇지. 단단하게 박읍니다. 그렇지. 아, 팽팽하게 조금 아까처럼 팽팽하게 팽팽하게. 팽팽하게.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텐트 치기. 차근차근 배우며 따라하니 어느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텐트 설치 문제 없습니다. 짜잔! 완성됐어요! 어때요 기분이? 아,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뿌듯하네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이 텐트는 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텐트는 형태에 따라 돔형, 거실형, 캐빈형, 티피 텐트 등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돔형 텐트가 가장 대중적이고요. 거실형인 리빙쉘 텐트도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명 원터치 텐트라 불리는 팝업 텐트 역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캐빈형 텐트와 티피 텐트가 있습니다. 와, 진짜 텐트 치느냐고 힘이 들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멋있게 쳐놓으니까요. 아, 정말 하나의 집 같다는 그죠? 생각 들어요. 네. 오늘 희연 씨 처음이죠? 네, 이렇게 텐트 직접 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사실 초보자가 네. 이렇게 텐트 치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희연 씨 때문에 오늘 텐트 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캠핑을 처음에 캠핑을 입문할 때 거의 텐트 치는 캠핑장으로 다들 들어오시긴 하죠. 맞아요. 음. 아, 선생님, 텐트 치느냐고요. 네. 우리가 캠핑장 주변을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그랬죠? 네. 아까 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밤도 있고 뭐 또 뭐 있다고 그랬죠? 이 옥천 그 마로니의 숲 캠핑장은 네. 볼거리하고 체험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밤나무가 많아서 가을이면 알밤을 주우러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밟아서 양쪽으로. 우와, 방 엄청 크다. 툭툭툭툭. 가을이 온 걸 알리는 밤송이가 지천인데요. 금세 그릇에 토질토질 알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여기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네, 욕심은 과하면 근데 안 돼요. 이것뿐이 아니죠? 네. 여기에 또 있어. 뭐요? 또요? 저 이거 또 무거운데. 아, 잠깐만. 여기서 저 앞에 보이죠, 뭐가? 뭐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그죠? 봉투에 쌓여 있어. 뭐 봉투에 쌓여 있는 과일은 뭐지? 포도? 포도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 배. 그렇지. 저희가 배밭이야 이제. 또 볼 때. 우와. 맛있겠죠? 네. 이거 정말 맛있는 배야. 진짜 맛있게 생겼어. 와. 야, 그냥 확 먹어볼까? 가을에는 네. 봄에는 꽃을 보러 오고 가을에는 이렇게 밤하고 과실수 때문에 오는 손님들의 행복을 듬뿍 담아주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요. 저 벌써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이 과일 때문에. 자, 이걸로 가서 네. 밤밥도 해 먹고 배도 깎아 먹고 네. 배 두들기면서 오늘 캠핑 합시다. 네. 자, 갑시다. 열심히 즐겨봐요. 네. 밤과 배를 가득 들고 두 손 무겁게 내려오는데도 왠지 발걸음이 가벼운 건 왜일까요?
아마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저녁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히 옆 텐트에서 저희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낯선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바로 여행이죠. 캠핑의 매력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 때문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핑은 역시 해가 지도 더욱 매력적이죠. 까만 밤하늘을 지붕 삼아 모닥불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건 낭만 캠핑의 묘미입니다. 저수지 위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볼 수 있는 아침 풍경은 이 캠핑장의 많은 매력 중 하나인데요. 숲속 캠핑장에서 맞이한 아침은 언제나 그러하듯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캠핑장 아침에 커피 한 잔, 느림의 미학에 담긴 따뜻한 그 순간의 행복감.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희연 씨 오늘 캠핑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동안 캠핑이 짐을 많이 싸고 또 풀고 복잡하고 힘들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해서 외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군요. 근데 이번 캠핑을 통해서 네. 한 템포 느린 그 진정한 쉼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캠핑 올 때는 사실 불편하고 고생스럽지만 자연과 함께 했던 그런 그 쉼의 시간이 다시 그리워져서 그 다음 주도 오게 되는 게 바로 캠핑 매니아들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캠핑 왜 가? 뭐 캠핑 뭐 어떤 게 재밌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캠핑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캠핑 그 자체가 즐거운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에서 낭만과 쉼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여행 지금 떠나보세요. Behind their smiles, a tiny little crocodiles waiting to do me. 얼마 전 3세 남아가 후진하던 외삼촌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진으로 인한 사고가 1시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안전장치가 없는 차량이 후진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의 후진은 익숙하지도 않지만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에 숙련된 운전자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트렁크 길이가 긴 세단형과 차체가 높은 SUV도 차 뒤에 있는 키 작은 어린이를 볼 수 없고 짐을 높게 실은 화물차와 탑차는 어른이라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24,048건의 후진사고가 발생돼 253명이 사망하고 327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후진사고로 인해 시간당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노상에서 정육을 하역하기 위해 후진하던 탑차에 75세 노인이 숨졌고 1톤 택배차가 하역 중이던 69세 노인을 절명하게 했습니다. 또한 외삼촌 승용차에서 내렸던 3세 남아가 후진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연 3,925명의 후진사고 발생량 중 희생자 9%는 가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후진 사고 건수 25.4%에서 고령자 사망자 수가 70.3%라는 높은 치사율은 바로 후진 차량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키 작은 어린이는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판단력이 후진 사고 발생과 희생 비율을 높게 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택배 차량 후진 사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후진 사고 사망자 60%가 화물차에 의해 희생되는데도 탑차는 후진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룸미러 기능을 인위적으로 차단시킨 문제가 있고, 화물차 또한 많은 짐을 높게 싣기 위해 뒤 창유리를 아예 가린 상태로 운행하는 현실입니다. 룸미러 활용이 불가능한 운전자로서는 목을 길게 빼보지만 긴 적재함에 가려진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감각적 후진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후진사고 100건당 승용차 사망자 비율은 0.7명인데 화물차에 희생된 사망자 수는 7배 정도 높은 4.7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10건 중 1건은 5톤 미만 화물차로 주목되면서 후진사고의 맹점 또한 운전자가 차 뒤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실상으로 모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9월 후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후방 카메라와 감지 센서 또는 후진을 알리는 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후방 안전장치들이 탑재되지 않은 차들의 시야 확보 정도와 후진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후사경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탑차들은 그 용도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톤 탑차 후방은 운전석에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길게 늘려 뒤돌아봐도 눈앞을 가리는 탑만 보일 뿐 후방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모형 더미를 세워놓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거리와 몸을 좌우측으로 길게 빼며 후사경 각도와 맞춰봐도 아주 먼 거리에서나 잠시 보일 뿐 어떠한 위치에서도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전하게 되는 탑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이드미러는 고개를 내밀면서 각도를 틀어줘야 겨우 물체를 인식할 정도고 1톤 적재함 화물차에 짐을 싣게 되면 룸미러 관측 범위도 차와 물체 간 거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물차도 차체가 높고 적재함이 긴 대형일수록 후방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진사고 위험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톤 화물차도 운전자 시야 관측은 먼 거리에서만 룸미러에 나타날 뿐 가까워질수록 적재된 물체에 가려지는데요. 만약 후진할 때 차 뒤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사람 모형 더미처럼 볼 수 없게 됩니다. 룸미러와 양측 아이사이드 미러 관측은 후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요 기능이지만 이처럼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의무 장착되고 있는 부가장치는 후방을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는 장치와 후방 보행자가 근접할 때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고장치, 보행자에게 후진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장치까지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이처럼 성능과 기능 차이도 크지만 차량이 3년 넘은 연식, 2014년 9월 이전 출고된 화물차 등은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폐차 직전까지는 이런 위험한 차들이 도로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후방 안전장치를 이용하면 물체에서 30cm까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 안전하게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후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후방 물체와의 거리 예측이 가능한 청각 정보와 거리를 표시해주는 장치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보여주는 영상장치 고장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음파로 확인하는 경고장치는 고장이 났을 경우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자동차 검사 때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이행 또한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 차는 음파 감지기가 고장이 난 차량입니다. 이렇게 음파 감지기가 고장이 나도 실제로는 운전자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파 감지기만 맹신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차와 SUV 승용차의 후방 시야 비교와 부가장치 안전성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실제로 후진 사고는 가족 간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승용차를 타고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모닝차 미러를 보면서 후진했습니다. 네, 지금 마네킹이 완전히 보이는 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체까지만 보입니다. 네, 이제 후사경에서 마네킹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았는데도 1m 정도 높이의 마네킹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후사경에 의존하는 경차 후진도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는 역부족임을 통감했습니다. 네, RV 차량은 차체가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더 힘든 점이 있는데요.
세단도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는 마네킹의 상체까지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도 후사경에는 마네킹이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다시 쭉 가보겠습니다. 네, 마네킹이 시야에서 사라진 시점에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마네킹까지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단형 트렁크가 후진 장애를 일으키는 것처럼 화물차의 크고 긴 적재함은 후방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영향은 트렁크가 없는 대신 차체가 높은 SUV의 마네킹 관측에서도 불리한 작용을 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 다양한 화물차 후진 사고 안전도 점검해봤습니다. 지붕까지 짐을 싣기 위해서 뒤 창유리를 나무판으로 완전히 가렸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된 후사경은 아예 방향을 돌려놓거나 떼어낸 화물차도 적지 않았는데요. 영상 보조장치는 물론 음파 경보장치조차 없는 대형 화물차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간혹 3가지 보조장치를 장착한 데 더해 사각지대를 비추는 미러까지 추가 부착한 차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카메라가 있어야 할 상단과 센서가 부착돼야 할 하부가 비어 있었고, 대형 화물차, 특히 대형 탑차는 이런 위험을 감수한 상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누비고 언덕길을 내리면서 후진 위험을 감수하는 택배 차량 대부분이 3년이 넘는다는 점도 걱정됩니다. 골목길은 어린아이 놀이터로 활용되는 상황이라 언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후방 안전장치는 2014년 9월부터 의무 적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시된 많은 차량들이 아직도 위험하게 도로 위를 누비고 있는데요. 대형 화물차와 택배의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교통뉴스 9월 둘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98회에서 후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후방 카메라와 감지 센서 또는 후진을 알리는 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경기도 남양주시 김재한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